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지난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7% 성장을 밑도는 것으로 직전분기 기록한 0.3%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39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693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732조 8천억 원보다 38조 9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시가총액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도 54.66%로 지난해 말 56.15%보다 1.48%포인트 줄었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 된 중국의 4세대 LTE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올해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중국 LTE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보다 547% 성장해 1억 3,500만 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LTE 시장이 활성화되면 세계 최대 LTE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는 삼성과 LG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전년보다 3.5% 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트는 작년 12월 말 현재 판매량 상위 상품군 21개의 대표 상품 가격이 2012년 12월 말에 비해 평균 3.5%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의 2.7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상승해서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딴 악재 해소의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최근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가 아직은 회복에 이르렀다는 평가는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4년 반 내 최대 폭으로 감소하면서 혹한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은 미국 경제가 회복했다는 낙관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뉴욕의 또 제조업 지표, 또 주택 착공 건수와 유로존의 2월 제조업 PMI, 또 중국의 2월 HSBC 제조업 PMI 등 이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면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우리 증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현물 시장에서 이번 주 외국인의 매수가 포착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핫10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옐런 의장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면서 뉴욕 상대 지수가 2% 이상 오른 건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으며 함께 상승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7.71포인트 오른 1940.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1951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11포인트 오르며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 1955선까지 올랐는데 고점 대비로는 현재 조금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950선 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투신을 중심으로 현재 4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소폭이지만 113억 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2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죠. 현재 54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세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49포인트 하락한 522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출발은 524포인트였습니다. 525포인트까지 올라가나 기대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52포인트 하락하면서 52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물량을 팔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7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74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현재 개인은 16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IT 주금을 선방하는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0.38% 약 9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129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3거래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상 크게 밀리면서 오늘 현재가는 31만 1천 원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0.14%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74%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죠. 0.93% 밀리면서 현재가 42,500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 CJ50 모두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CJ ENM이 2.5% 강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다음이 현재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0.39%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테이퍼링이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보다 4원 70전 내린 1,059원에 출발했는데요. 1,050원대에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나오고 있어서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달러 환율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4원 60전 내린 1,05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번 주 증시 전망과 IT 선호주를 한꺼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을 책임질 10분 모셔볼 텐데요. 올라 FN 이몽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의 오전장에서 195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1950선 하회하면서 하지만 외국인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몽빈 대표님께 이번 주 시장 핫 키워드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핫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좀 약간 진부한 표현 같은데 네. 계륵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계륵이라는 표현이 먹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네. 버리기도 좀 그런 걸 말씀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반등이 이제 거의 이번 주가 반등이냐 혹은 새로운 추세의 진입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어떤 기로선상.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아마 계륵 같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계륵이다 이렇게 먹기도 아깝고 버리기도 아까운 닭의 갈비를 뜻하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 코스피 지수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크게 이제 저는 단기적 뷰보다는 약간 중장기적 뷰를 선호를 하는데 예. 저희는 올해 내는 그렇게 큰 박수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봤을 때 기술상 봤을 때는 저희는 한 1950을 전후로 해서 플러스 150, 2100 이 상방이고 그 밑에로는 아마 1850에서 1800선 그래서 그 정도의 큰 박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연초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신흥국 이슈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되면서 엄청 낮아졌거든요. 네. 그런 점은 이제 신흥국 쪽의 어떤 이슈들은 약간 잠잠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 전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다운이 일종의 광풍이 이제 지나갔다면은 지금부터는 4분기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재들은 이미 이제 약간 흘러갔고, 네. 그러면 다시 4분기 봐야 되는데 보기에는 아직도 실적은 좀 약간 기간이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1950원에서 2000원으로 진격하기에는
지금 상황 힘들다 보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강도 봤을 때는 과거 작년에 2013년 8월부터 네. 하반기까지 그때 매수 강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들어온다. 특히 이머징 마켓, 신흥국 쪽,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뭐 열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전략은 박스권을 보실 때 그럼 결국은 제한적 유동성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연초 봤을 때는 일종의 무슨 뭐 코스닥 종목도 좋다고 보는데 코스닥이 좋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실적이 그나마 호전되면서 틈새를 놓을 수 있는 뭐 턴어라운드 종목, 게임주,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뭐 시대의 명제가 결국은 바이오 쪽이니까 헬스케어 이런 섹터가 유망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성장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도 게임주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 좀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봤을 때는 봤을 때는 저번 주에 이제 앨런이 이제 취임했고 그 앨런에 대해서 시장은 신뢰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네. 미국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다우는 근접되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큰 그런 뭐랄까 대세를 바꿀 만한 혹은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간다면은 결국은 탑다운보다는 지금 상황은 당분간은 바텀업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측면이 올해 내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위도 갇혀 있고 밑에는 지지대가 확실하고 그렇다면 그런 그 박스권에서 결국은 바텀업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하고 그럼 여기서 돌아갈 업종 아니면 길게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으로 가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게임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종목들이 업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박 같은 경우는 수주하려면 1년, 2년 걸려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맨날 현물가 1일마다 나타나고 고정거래소가가 한 보름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럼 반면에 음식 업종은 또 길게 나타나는 환율이 떨어져야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서 곡물가 떨어져서 그 이익이 되는데 근데 게임은 바로 실시간으로 무슨 뭐 애니팡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보시니까 바로 지금 내가 상황에서 이게 조회자 수가 아니면 이렇게 게임 동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바로 이익을 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 종목들은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고 빨리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공간에서 게임주나 혹은 반면으로 실적은 관계없어. 그러나 분명히 이건 시즌 대세야.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건 이번 주 전략이 아니라 제가 보면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에 올라타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꽤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서는 또 이제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턴어라운드 지원 종목들 한 번은 지금은 좀 더 한 70-80%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템포 늦춰서 조정받을 때 또 한 번의 랠리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2-3년 전에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처럼 무조건 이제 다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아마도 옥석이 많이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옥석을 가리는 중에서 저는 이 게임 중에 올랐다고 해서 그 다음 후발주들이 될 거다고 저는 생각 않거든요. 되는 종목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게임주 또 주도주가 간다고 해서 후발 종목들이 갈 것은 아니다. 옥석 가르기가 진행되면서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동성 자금이 외국인이 먹을 만한 거리가 없는데 어느 업종에 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외국인은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아마도 그 실적의 어떤 그 SK하이닉스처럼 그러니까 계속 제 대표를 둔다면은 어떤 안정성 측면을 좀 볼 것 같아요. 흐름의 측면에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그 조그만 종목들은 안 갈 겁니다. 결국은 코스피의 대형 종목 방어주 중심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이클이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는 것도 입증된 종목들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이 이제 안정적인 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이몽민 대표님이 엄선해온 IT 선호주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라FN 이몽민 대표님의 IT 선호주 탑5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두 번째는 LG전자 3인방,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또 LG이노텍을 들고 나오셨고요. SK하이닉스와 네 번째는 휴대폰 부품주, 다섯 번째는 삼성전기를 가져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를 살펴보고 싶은데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5개를 리스트업했는데요. 예. 이제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 그 IT 업종에 제가 그 선호주 수는 아닙니다. 네. 이건 제가 처음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IT 시각에 대해서 한 5종목 정도 우선순위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130만 원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비싸 보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BPS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지금 올해 1, 4분기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면 1.3배인데 실적이 하향되는 추세에서 1.3배는 좀 비싸 보이고 제가 봐서 삼성전자가 바텀나 그러니까 최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적어도 125만 원 전후에서는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125만 원 사가지고서 제가 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삼성전자 계속 갈 것이냐라고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점을 몇 번을 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BPS는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뭐 5년 이상 가면은 뭐 170, 180 가겠죠. 그러면 주가도 뭐 그 정도 보는데 지금 단기적인 취향의 분들 혹은 삼성전자를 놓고 이렇게 보실 때는 저는 125만 원 전후를 당구적 되느나 그게 금방 돌아서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항상 130만 원에 갔다가 또 125만 원 하락하면 다시 150만 원 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잖아요. 네. 125만 원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150만 원까지 가기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매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삼성전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 개인들이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매매는 별로 안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의 큰 자산가 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삼성전자를 선호를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도 그 개인들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단지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간다. 네. 아니면 안 간다.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은 다른 데 갈 거고. 근데 의미 있는 점은 삼성전자가 125만 원 저점에서는 확실한 하방 경직선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의 어떤 하단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그 얘기는 제어에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유동성은 코스닥 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도 보고 어떤 뭐 디스플레이 업체를 보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도체 회사지만은 세트 업체를 봐야 된다. 결국은 세트라는 것은 결국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위에서 이게 뭐 엄청난 스마트폰이 좀 성장을 해왔지만은 여기서 거의 포화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주어진 숙제가 새로운 뭐 혁신을 한다. 뭐 퍼스트 무브가 된다. 라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년마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길게 봤을 때는 한 3년, 더 길게 봤을 때는 5년인 것 같아요. 3년, 5년 이내에 다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안착할 수 있는 세트 제품에서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를 다시 재구축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삼성전자에 주어졌다. 제가 봐서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을 정도 뚫고 가기는 힘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그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스마트폰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좀 삼성전자 150만 원 주가 상승 돌파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몽민 대표님의 선호주를 살펴보면 LG전자 3인방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최근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 밴더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데 LG전자를 소개해 주신 점은 좀 의아한데요. 제가 보는 LG 이제 4인방인데요. 제가 예. 그냥 LG그룹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종목을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T 종목들은 지금 삼성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그 삼성전자를 뺀 IT 종목들도 뭐 좀 속된 말로 주가상 헤매고 있죠. 네. 근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노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세 종목 중에서는 LG노텍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높지만은 그 OLED라는 뭐랄까 그래도 IT에서 약간의 신천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뭐랄까 큰 대세 성장 산업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턴어라운드거든요. 턴어라운드는 폭이 좀 괜찮다라 생각하면은 주가는 뭐 두 자릿수까지 10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저는 저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IT라 생각하면 고성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LG 디스플레이가 나쁜 게 아니라 경기 나쁜 게 아니라 그 산업 자체 생태계가 이미 저성장 마진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이미 중국 애들이 해야 되는 산업이 하고 있고 뭐 애플이 따라오는데 좀 애플이 얼마나 준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라가겠냐? 저는 그 트리거 역할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밸류에이션이 높았습니다. 과거 밸류에이션 가지고 저성장 산업에서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거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산업에 밸류에이션을 과거처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높고 과거 산업법 바뀌었고 그럼 구태 LG 디스플레이를 좋게 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LG 전자 4인방 중에 LG 전자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옛날에 대우전자가 없어졌듯이 네. 저는 사실은 IT 그룹에 엄청난 2, 3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인데 지금 하드웨어 성능들은 다 구현된 것 같아요. 중국 애들도 다 하고 있고, 결국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네. 좀 마켓쉐어가 10% 이상이 엄청난 그 이상의 어떤 걸 구축해야 되는데, 왜냐면 마켓쉐어 5% 가지고서 새로운 제품을 내어분들, 마케팅 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간 서플라이 푸드체인 어떤 비용도 같이 돼요. 그러니까 마켓쉐어 5% 이내의 세트업체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아신다면은,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뭐 25,000원 내에서 네. 5,000원 딱 수권을 보시고 LG노텍은 저는 상방을 좀 높게 보고 싶고요. LG전자는 7만 원에 가시면은 과감하게 매도하시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LG전자는 당분간 보지만은 관점을 주셨고 LG 디스플레이는 25,000원 내외에서 전략, 박스권 전략, 그나마 LG 이노텍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신고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4만 원도 돌파했더라고요. 저는 뭐 SK 하이닉스에서 아마 저만 올라이프만 아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대부분의 뭐 증권사들이 연일 추천주로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앵무새처럼 뭐 오르기만 했는데 저는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자체가 그 실적이 아니면 혹은 그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나쁘다 혹은 뭐 아주 뭐 딴데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제가 이렇게 SK 4만 원 정점론을 얘기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편향된 것 같아요. 그 골드락스다 디램 경기가 혹은 디램 경기가 이거 빅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지금 IT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을 붙이려면은 IT 경기가 엄청나게 부밍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미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5년간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스마트폰을 위한 그런 시대인데 이미 다 이제 그것도 저물어가는 시대에 어디 포화된 상태에 여기서 뭐 엄청난 뭐 메모리 뭐가 슈퍼 사이클이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봐서는 PC에 탑재를 하려면은 중저가폰이 나오는데 네. 그럼 중저가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딜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가격이 30-40%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메모리를 집어넣으면은 메모리도 같이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딜에만 유독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딜을 제일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모바일 폰에다가 중저가폰 팔 때 가격을 떨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럼 SK하이닉스만 부태어 비싸게 받아서 집어넣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대부분 탑재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을 또 보셔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편해서 보는 것하고 저는 그 부분에 좀 약간 반대해서 봐야 된다. 소수적 관점에서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삼성전자가 주당 100만 원이면 올해 1사분기가 순자산 가치가 1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주가가 130만 원이니까 1.3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1.6배입니다. 주당 그 PBR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도 측면하고 SK하이닉스만 유독 1.6배를 더 높여줘야 되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제가 봐서는 부법체니까 뭐 1.45배 정도인데 과거에 역사적 하단치가 1.6배 때문에 하이닉스 좀 싸다라는 논리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도 일반 애널리스트라는 것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혹은 뭐 제도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혹은 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의견이 지금 거의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제가 봐서 저는 반도체 업종을 아마 제가 거의 뭐 25년간 이상을 해왔고 봤을 때는 또 투자의 경험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너무 열광적으로 혹은 이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을 때는 어딘가는 모르지 못하는 그 큰 어떤 뭐 어떨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또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저는 구태여 SK하이닉스에서 뭐 올라갈 수 있으나 여기서 뭐 엄청난 흥분에 열광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4만 원이 고점이라 보신다면 매도 전략에 유효한 건가요? 제가 봐서는 저는 그 물량을 50% 줄인 다음에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초반을 박스권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몽미 대표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4만 원대가 정점이라고 보시면서 들고 계신 분들은 50%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IT주에 대한 뷰와 함께 또 이번 주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올라 FN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오전 10시 10분이면 항상 찾아오는 나무노 멘토. 오늘 조금 늦게 만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은 좀 약세지만 그래도 거래소 측면에서는 반짝하고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두 개의 업종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건설업종이 굉장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조선업종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주에 관련해서는 지난 한 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요, 조선업종 다시 살아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살아난다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제 따라다니시면 올해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목요일날이죠. 대박 플러스 시간 오후 7시 그죠? 예, 시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삼성중공업. 야, 이거 거저다, 이런 말씀해 드렸었는데 오늘 흐름들 어때요?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데, 건설업종의 상승과 조선업종의 상승은 유사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꽉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조선업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단기 바닥을 탈출 기미를 철저히 보이고 있는 조선업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적 악화, 우리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BDI 지수가요, 2개월 동안에 2300포인트 하던 게 1084니까 한 55% 떨어졌어요. BDI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해운업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이고, 이 해운업계가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상선 발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겹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 도둑놈 같은 외국인들이 공매도까지 막 쳤으니까 주가가 하나, 둘, 3단 하락까지 완벽히 나와버렸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주가가 3단 하락이 나오면 끝이다. 더 이상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요,
10월 대비 굉장히 낮은 저가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많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자동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이 뭐냐 중요하죠. 그 다음은 치고 달아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 힘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신규 수주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한 6척 가량 이 케미칼 탱커 수주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서 FLNG 1조 4천억 규모의 수주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저가 대비 한 10% 반등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그리고 우리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BDI 지수가 2300포인트에서 1084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한 2주간 횡보했어요. 2주간 횡보하다가 전주말, 즉 금요일부터 상승 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BDI 지수, 즉 이 벌크성 운임 지수인데 이 해운의 운임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왜 올라가느냐, 왜 떨어지고, 왜 떨어졌냐면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10월 달부터 급락을 했었고요. 11월 달부터.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어때요? 중국의 수출입 동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이렇다고 본다면 글로벌 물동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출발하는 부분이니까 이 반등 이후 다시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BDI 지수의 상승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해운업계가 결국 이제 상승 커멘트로 이어진다면 결국 이제 뭐냐면 성과가 올라야 되는데 이 클락슨 신조 성과라고 새로운 배를 만들 때 과연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하느냐, 이 클락슨 신조 성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2007, 8년에 이 조선업의 최대 성수기 이후에 그 다음에 급락했죠. 그러고 나서 이 회복기에 조금 오버된 슈팅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2010년 초인데 그때 조선업종들이 전부 다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때의 그 저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11년, 12년, 13년 동안 쭉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2010년 초에 우리 조선업 종목들이 최고가를 형성할 때 그때요. 클락슨 신조선가가 포인트 몇 포인트냐? 137포인트였는데 지금이 혹시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134포인트 됩니다. 3포인트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고 조정이 다 끝나고 새로운 뉴빌딩 이 선박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가격을 오른 게요. 저절로 올라갔다고 보면 아니에요. 이 한국 조선사들이 굉장히 힘을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에코쉽이라는 거를 드디어 시장에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에코쉽 하면 전략이죠. 연비를 한 30%까지 절감시킨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뭐냐면 기술에 그리고 에코까지 겸비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값을 디스카운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쉽 부분의 건조에서는 한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다. 중국도 지금 끄떡끄떡해요. 우리도 에코쉽 좀 해보자. 되나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기술의 축적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해운업의 점진적인 안정 속에서 상승 발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선박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이 비용들 수익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올해 한 해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두 종목이거든요. 조선업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인데 현대미포조선은 바로 케미칼 탱커, 즉 화학적 물질 운반선에서 최고의 피크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먹거리였거든요. 2010년에는 거의 없었던 먹거리가 탄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에코쉽을 기반으로 한 초대형 상선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원유 운반선 VLCC 같은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정말 이 나머지 이 배들이 전부 다 놀고 있을 때 힘을 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업만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는데 나머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얘들이 뭔가 먹거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업종이 살아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 과거에는 전부 다 드릴십이죠. 드릴십만 가지고 이익을 내다가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일들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FPSO, 자, 부유식 생산.
띄워놓고 바다나 육지에 띄워놓고 여기에서 그대로 파올려가지고 생산, 저장, 하역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이거 미국에 어떤 한 3년 전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뭐죠? 셰일가스죠. 셰일가스라는 게 뭐예요? 가스가 굉장히 미국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원유 대비 가스가 경쟁력이 그러면 가스가 무조건 좋으면 가스는 결국 가스 관련된 설비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즉 FPSO가 원유라면 이 FLNG라는 것은 똑같은 부유식 생산 저장 설비 장치인데 이거는요 LNG 즉 가스를 저장하는 쪽인데 여기에서 이 쉘 사이에 첫 번째 거래를 트게 됩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 FLNG, FPSO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케미칼 탱커는 계속해서 생산과 이동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 그렇죠. 두 번째 상승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계속해서 이 에코십을 내세워 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부분이고 현대중공업은 다변화돼서 전반적인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은요 이제 바닥을 완전히 쳤음과 동시에 이제부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매 전략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일단은요 전년의 실적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했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외국인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부분에서 지금 못 올라가게 하려고 막 찍어 누르는데 요거를 딛고 올라선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바닥에서 자연 반등을 이용한 일단 단기 박스권 매매, 롤링 매매도 가능하고요. 롤링 매매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지금 가격에 사두고 놔두면 이 비행기보다 빠른 이 배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지금은 조선업종 전반적인 완전한 바닥 탈출과 더불어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 지금 1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가격으로 나는 싼 가격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선업종 지금 공략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오후 2시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날 건데요. 항상 오늘부터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자고요. 장 마감 후에는요. 제가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3시 1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러스 오셔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장 정리도 하고요. 이 Y 정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상해 증시가 2100선을 회복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네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0.23%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운송, 교통설비, 비철금속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중국의 2월 HSBC 제조업 PMI 전망치가 50을 밑돌면서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갈 것을 보여주는데 자세한 지표에 대한 전망과 예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20일 2월 중국 HSBC PMI 지수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상치는 49.4%, 전월 49.5%보다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SBC PMI 지수가 수출 증가율과 좀 상관계수가 높고 수출 지수가 1개월 선행 시 상관계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HSBC PMI 지수도 전월 대비 반등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HSBC PMI 지수 반등 여부에 따라서 통계국 PMI 지수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 따른 좀 증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네, 또한 길림신탁 WMP 만기 우려로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월 말에 중국에 이미 이제 중성 신탁 WMP 30억 위안 만기 도래 자금 디폴트 문제가 지난 이제 1월 말에 해결된 이후에 곧이어서 또 길림 신탁 WMP 우려가 좀 재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중성 신탁에 비해 투자 규모는 좀 작기 때문에 자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에 비슷한 문제가 좀 간헐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석탄 기업에 투자한 신탁 상품이 약 100억 위안 정도이고 석탄의 공급 과잉 및 정부 규제로 사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길림 신탁도 2011년 석탄 프로젝트 투자를 했는데 총 6기에 나눠서 2년 만기로 자금 모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3년 11월 부터 이제 2014년 올해 이제 3월까지 만기 도래되는 자금은 약 총 9억 7천만 위안인데요. 4기가 이제 지난 2월 8일에 만기가 도래가 됐고 이번 이제 5기와 6기가 2월 20일, 3월 12일 만기 상환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금 상환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판매 은행인 건설은행이 자금 상환을 좀 거부하고 있지만 이제 국가개발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만기 전까지는 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두 지표의 영향으로 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매소입니다. 네. 오늘 시장 시작은 좋았는데 조금씩 밀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코스피가 1948포인트, 코스닥이 521포인트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종목 오늘 두 종목 매수가 달성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볼게요. 테마주 바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테마와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조류독감이 오늘 좀 다시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CJ ENM과 GS건설 급등하고 있죠.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조류독감인데요. 오늘 조금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파루가 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글벳 4%.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권에 움직입니다. 자, 이미 제가 매도 사인 드리고 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면요. 80% 이상이 내려앉았습니다. 보시면요. 매도 사인을 계속 드렸어요, 이때. 그쵸?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매도 사인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죠? 진짜 80% 정도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루인데요. 오늘 반짝 상승을 준다고 해서 이게 진짜 가는 모양새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크게 갈 거예요? 안 갑니다. 크게 안 가고요. 계속 횡보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 조류독감 관련주들은요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파루 말고 딴 것도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도 볼까요? 마찬가지 오늘 6% 이상 뛰고 있긴 한데 그쵸? 시가 대비해서 많이 밀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네, 보입니다. 흐름 자체 역시나 이런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쵸? 사력을 다해서 AI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할 텐데 그쵸?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조류독감 관련주들은요 뭐 오늘 오르고 뭐 내일 소폭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끝자락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나셨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물려 계신 분들 중에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조금은 빠져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의 상승은 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조선주 얘기인데요. 오늘 뭐 조선이 다 잘 갑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주고 있어요. 잠깐 보자면요. 자, 대부분의 조선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3%대. 한진중공업을 제외하고서는 다 잘 움직여줍니다. 자, 한진중공업은 최근에 잘 갔어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빠지자마자 다 올라가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조선주들 얘기는 제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왜? 조금 전에 나머지 멘토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서 여기서 대우조선해양 지금 오후장에 수급 100점주로 하나 추천한 이후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급등해줘서 수익 중에 있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후에 AS 해드릴 테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빠지더라도 다 올라갑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빠졌다가 다 올라왔죠. 네, 수익권으로 더 섰습니다, 여러분. 네, 잘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제가
네, 2시 반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 종목 두 개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먼저 CJ ENM입니다.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오늘도 오릅니다. 최근에 이거 며칠입니까?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32,000원대부터 해서 오늘 35,000원대까지 10% 이상이 올라준 상태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자면 지금 현재 구간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흐름 약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좀 이쁜 모습이었는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잠정치는 안 잡혔는데요. 이따가 오후에 만약에 보시다가 잠정치가 기간의 매도세가 좀 잡힌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따라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조금은 관망 차원으로 대응해야 된다 해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거 볼게요. 자, GS건설입니다. 자, 지금 이제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바닥에 대한 확인.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5장에 건설주 수급 잡힌다.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우건설 계속 수급 좋아지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건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GS가 오늘 어떻게? 네, 포텐 터집니다. 자, 7% 하고 있어요. 급등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갈까요? 건설주 더 갈 겁니다. 더 가는데 지금 이런 급등장에서는 급등세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건설주가 올해는 좀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역시나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GS건설은 많은 분들이 사실 물려 계세요. 얼마까지 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잘 들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건설주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이 급등하길래 제가 뽑아와봤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AS를 하죠. 두 종목 좀 빼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루멘스, 하림홀딩스, 이지바이오인데요. 먼저 루멘스 보겠습니다. 루멘스가 지난 금요일날 12,000원까지 갔어요. 그쵸? 그러면서 목표가 갔습니다. 목표가 얼마? 3.4%, 3% 이상 돌파했기 때문에 가뿐하게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이 종목이죠. 하림홀딩스입니다. 이 친구가 대박을 쳤습니다. 자, 대박 쳤어요. 오늘은 3% 빠집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몇 프로 올랐거든요? 금요일날 13% 올랐습니다. 와우. 그래서 수익률이 금요일 고점 기준으로 1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정리하셔도 몇 프로? 13% 드시는 거예요. 정말 축하드리죠. 근데 3%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정말 잘 찍어드렸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찍어드리고 일진여기 찍어드리고 루멘스 찍어드리고 하림홀딩스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지바이오 갈 겁니다. 걱정 마시고 잘 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저 따라오시면 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오늘 추천주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추천주입니다. 한국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을까요? 좋습니다. 왜 갖고 나왔을까요? 올해 실적 그리고 작년 실적 대비 올해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거고요. 차트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수급입니다. 이 종목 시가총액이 여러분 8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런 수급 보시는 종목 맞나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뭔가 확실하니까 이 친구들이 사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많이 실적 좋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잡아드립니다. 자, 지금 잠깐 현재가 봤고요. 5,06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5,060원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06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한국컴퓨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후장에 좀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95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